저번 시간에 했던 함수의 연장선상이 있고요. 역시나 합성함수라는 단어와 역함수라고 하는 저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언급될 표현입니다. 고2, 고3 때도. 알겠죠?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1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도 역시나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입니다. 자,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여기에서 1로 대응되는 이 함수의 이름을 f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자고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x고 y가 공역이고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는 함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름 자체가 합성함수잖아요. 함수를 합성한다, 합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함수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z라는 집합 만들고요. 이렇게 가는 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g라는 함수는 y가 정역이고 z가 공역인 함수다 라고 불만합니다. 그때 지금 얘를 연결시켰죠?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연결시켰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로 시작해서 여기로 마무리가 되는 함수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함수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역이고 얘가 공역입니다. 지금 내가 쓸 함수는 x를 정역이라고 얘기할 거고 z를 공역이라고 얘기할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y는 뭔데요? 그냥 그 건너가는 중간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 y가 좀 약간 이렇게 다리 같은 느낌? 강남과 강북을 연결시키는 어떤 다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가 f를 타고 가면 f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fx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있어요. 이 덩어리를 g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죠? g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g를 타고 가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fx라는 결과가 나와요. 뭘로 시작해서? 스몰 x로 시작을 해서 이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g 동그라미 f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g 동그라미 f 이게 이렇게 서로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 친구는 내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지금부터 동그라미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얘는 원래는 G 서클 F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서클이라고 발음하면 조금 재수없어 보여요. 알겠죠? 어디서 서클이라고 하지 마세요. 얘는 G 합성 F 이렇게 말하면 돼요. G 합성 F. G 합성 fx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G 합성 F라는 함수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게 합성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분명히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인데 표현되어 있는 건 G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이런 순서를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표현되어 있는 게 지금 G합성 F라고 써있지만 F가 먼저고 G가 나중이라고요. 알겠죠? 이거 순서 뒤바뀌는 순간 그냥 게임 끝이에요. 알겠죠? 앞으로 가서 계속 G합성 F라고 써있으면 F가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간다. 이 소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합성함수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합성함수래요. 근데 합성함수가 아무 때나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이런 느낌을 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G합성 F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G합성 Fx가 정의되려면 이렇게 말해볼게. 지금은 정의된 걸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의 상황을 본다면 여기에 원소가 있어요. 이 원소가 F를 타고서 대응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디로 가겠지 지금? 그 덩어리, F의 치역이라 부르죠? 그 치역 중에 하나라도 Y에 없으면 그 다음을 못 가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는 이 원소들이 대응되는 어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Y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Y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Y에서 Z로 못 가잖아요.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가도 이해가 간속해요,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F의 치역이 G의 정역 안에 부분집합관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대전제가 깔려야 해요. 그래서 얘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인 함수의 치역이 나중의 함수의 정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성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 알겠죠? 느낌상 있잖아요. 얘가 대응되는 그 친구가 너의 정의역 안에 없으면 다음 못 간다고요. 맞죠? 우린 최종적인 목적지가 Z인데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함수는요, F합성 G 또는 G합성 F,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얘를 먼저 가고 얘를 나중에 가냐, 얘를 먼저 가고 얘를 나중에 가냐,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합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F합성, G합성, H, F합성, G합성, H, 왼쪽 먼저 두 개 합성 하나, 오른쪽 두 개 먼저 합성 하나,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이거를.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그럼 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만, 성립하진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있구나. 세 번째, i라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할게요. 항등함수 알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 F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항등함수를 합성을 해요. 또는 항등함수에다가 F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같아요. 그럼 이 말인 즉슨 둘 중에 하나가, 함수 두 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항등함수면 교환법칙이 성립할 거예요. 근데 그거 본인은 마치 이게 1을 곱한 느낌이 들어. 1을 곱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건 자기 자신이에요. 3 곱하기 1, 1 곱하기 3은 3이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다가, F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한 거나 항등함수랑 F를 합성한 거는 그냥 얘가 그냥 그대로 된다 라고 인식하길 바래요.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요, 저 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반대의 느낌이 들죠? 그럼 뭐가 반대냐면 반대로 대응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볼게. 역시나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x라는 정역이 있고 y라는 공역이 있어요.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할게요. 여기다 쓰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때 이 원소의 이름을 여기는 x라고 하고 여기는 원소의 이름을 y라고 해서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쓴다면 x를 대입했더니 y로 마무리됐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y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맞나요? 괜찮죠? 반대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친구들. 반대로 대응한다라는 느낌이라고? 그럼 반대로 대응하면은 f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y를 대입했을 때 x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대응되면 여기는 이 친구는 y라고 하는 저 친구가 정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f라고 쓸게요. 얘는 y라고 하는 저 친구가 x로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얘도 f고 얘도 f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함수라고 하는 저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수라고 하는 파트에서부터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3분의 1이라는 친구를 3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역수라고 하는 느낌의 어떤 숫자가 마이너스 1제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반대로 가는 이 상황을 주황색 상황을 f의 역함수라는 표현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쓰고요. 근데 절대로 마이너스 1제곱은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제곱을 표현하고 아니라니까 마이너스 1제곱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고요. 그럼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역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얘를 읽기로 뭐라고 읽기로 약속했냐면 얘는 fx는 y 이렇게 읽잖아요. 얘는 f 마이너스 1제곱 이상하잖아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일단 한국말로는 역함수. 그래서 f 역함수 y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f 역함수 y 영어에서 갑자기 한국말로 바뀌었다가 다시 영어로 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재수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인버스라고 해요. 역을 나타내는 단어인 인버스. 알았죠? 저 실제로 f 인버스 y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 읽어요. 이렇게. 알겠죠? 합성은 서클이라고 읽지 마시고 얘는 그냥 인버스라고 읽어주시기 바래요. 된 거야? 역함수라는 친구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대응된다. 그럼 반대로 대응되려면 원함수라는 게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가는 거다라고 인식하시길 바람. 좋아. 그러면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습니다. 역함수는 무조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이 역함수의 역은 반대의 느낌인데 이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예요. 역함수도 함수라고요. 그럼 함수가 될 조건이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함수가 되려면 영어 단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올과 원이 필요했다고요. 이해하세요? 올과 원이 필요해요. 올은 뭐예요? 모든 친구들이, 맞죠? 모든 원소들이 단 하나만 대응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 2, 3이야. 여기 4, 5, 6, 7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요게 지금 F라는 함수래. 그럼 얘가 반대로 가. 얘가 만약에 F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쓴다면 얘는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는데 이 식이 갈 데 있어 없어? 없어. 맞죠? 얘가 갈 데가 없다고. 맞죠? 갈 데가 없다고. 올이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 올에 만족하지 않아. 맞지? 다음 두 번째. 1이라는 친구가 2라는 친구가 4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4, 5, 6, 7 있어. 4, 5, 6 있다고 써볼게. 얘가 이제 4한테 가고 얘도 4한테 가고 얘도 5한테 가는 거. 이건 함수야. 함수인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간다면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4라는 친구가 2도 가고 1도 가면 안 돼. 맞죠? 역함수라고는 말 못하겠어. 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저 친구가 얘가 정역인데 정역인 저 친구가 원조건에 위배가 되잖아. 맞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되려면 남아있는 친구도 있으면 안 되고 얘가 2명을 찍으면 안 돼. 뭐가? 원함수가. 원래 있던 저 함수가 원래 있는 함수가 절대로 오른쪽으로 갈 때 남아있도록 하면 안 되고 2명 이상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원래 함수인 원함수가 1대1 함수도 되면 안 돼. 1대1 대응이어야 남아있는 친구분 안 계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괜찮아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 오늘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그냥 본전 뽑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을 망쳐서 다른 학원에 가요. 근데 테스트를 보고 나서 선생님이 너한테 물어봐. 공통수학을 했니? 네. 어디에서? 사과나무에서. 선생님은 이윤구요. 아 그래? 그 선생님 요즘 핫하다더라. 비웃어? 비웃냐고. 아니잖아. 핫하다더라. 야 그래 잘 배운지 한번 볼게. 1대1 대응 아니 뭐야 역함수 벌써 내가 틀렸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병신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그냥 사과나무에서 왔다고도 하지 마. 그냥 혼자 했다고 그래. 그냥 차라리.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1대1 대응. 알았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하려면 원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된다. 알겠죠? 다음 넥스트. 아까 여기가 x, y fx는 y, x, y야. 얘는 역함수는 y, x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x, y고 y, x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y는 x 대칭 관계예요. 점으로만 봐도. 실제로 그렇죠. y는 x 대칭을 했을 때 x랑 y랑 자리 바꾸지 않나요? 기억하시죠?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고요. 이 느낌이라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볼게요. 문제. fx라는 저 함수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라고 할게. 이런 직선이 있어. 직선은 뭐야? 계속 증가만 하지. 1대1 대응 맞잖아. 그럼 이 친구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그럼 저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를 일단 y로 바꾸고, 왜냐면 x랑 y랑 바꿔야 되는 거니까 y를 드러내야지. y는 3x 플러스 4. fx가 함수값이니까 y값이니까. 맞지? 그리고 x랑 y랑 자리를 바꿔. 집중해. 너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뭐 한다고? x랑 y랑 자리를 바꾸라고. 알았지? 그럼 x랑 y랑 자리 바꿔. x는 뭐야? 3i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역함수를 취하라고 할 때 이 식이랑 이 식, 원래 식에서 역함수로 바꿨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맞니? 근데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면 이 식기가 이 식기인지 이 식기가 이 식기인지를 몰라, 님들이. 나처럼 예쁘게 이렇게 쓰는 인간들이 아니잖아. 그냥 막 조지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부탁하는데 얘에서 얘로 바꿨지? 그럼 제발 지워, 그냥. 이거 보지 마. 안 봐야 되잖아. 이정 거잖아. 맞지? 괜히 또 요게 현혹되지 말고 과감하게 지우라고. 그리고 얘만 집중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논지? 내가 왜 이런 개념 설명을 할까?
요걸로 또 다시 바꾸고 지랄이라고. 그러지 말고, 알았지? 요걸로 해야 된다고? 네 선배들이 그래 왔다고. 그게 통계잖아. 맞지? 그럼 님들이 뭐 그럼 똑같아? 아니 달라? 똑같지 뭐. 맞지? 간다. 일로 바꿨어. x랑 y랑 잘 바꿨다고. 그럼 이대로 놓고 y는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나요? y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3i는 x 빼기 4니까 y는 뭐겠어? 3분의 1 x 빼기 3분의 4겠지. 이 역함수가 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 친구의 역함수의 표현을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얘는 3분의 1 x 빼기 3분의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거 구하면 된다고. 어려워? 안 어렵지? x랑 y 자리 바꾸면 돼. 모든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모든 함수 싹 다 x랑 y 자리 바꾸면 된다고. 그럼 자리 바꾼 다음에 뭐 한다고? 그 전 거 제발 지우시라고. 알았죠?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대학 가면 안 돼요 지금. 알았지? 자리 바꾼 거야 지금. 좋아. 그럼 이대로 구하냐? 이렇게 원래 구하는 건데 내 생각은 좀 달라.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저 친구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도형의 이동 쪽에서 y는 x 대칭을 공부했었단 말이야.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 y는 x 대칭 시키고 싶어서 일단 y는 x라는 직선을 그릴게.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2,1이라고 할게. 쉽게. 알겠지? 2,1이라고 해봐. 그럼 저 점을 y는 x 대칭 시키시면 이렇게 대칭 시킬 수 있어. 그쵸?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면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니까 1,2라고 하자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원점에서 손쉽게 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근 기울기 한번 구해볼 거고 원점에서 이렇게 근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너라는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고 너라는 기울기는 얼마야? 2지. 요 기울기는 얼마라고? 2분의 1이고 이 기울기는 얼마라고? 2라고. 인정해요? 그럼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이 기울기는 2니까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야. 맞죠? 뭐라고? 역수관계라고. y는 x 대칭 시키시면 직선은 역수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알겠죠? y는 x 대칭 시키면 기울기는 뭐라고? 역수관계라고. 그러면 fx라는 게 직선인데 너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y는 x 대칭이라고. 그럼 여기 지금 기울기라는 예쁜 존재가 있잖아. 저 기울기는 무조건 뭐라고? 역수관계가 될 거라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x랑 y랑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지볶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역수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어떠세요? 문제 없죠? 그런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이거야. fx라는 저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3x 플러스 4라는 저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자고요. 그럼 구해볼게요. 일단 저기는 저 친구를 딱 보고서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기 중에서 제일 예쁜 점이 뭐야? 여기 지나가는 예쁜 점이 뭐지? 제일 예쁜 점 뭐 있어? 제일 예쁜 점 0,0이니? 0,0이야? 0, 얼마야? 0,4 맞지? 0,4가 제일 예쁘지 않아? 이게 y절편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0,4에 대해서도 y는 x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4,0이잖아. 그래서 얘는 4,0을 지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내가 너무 대단한 걸 요구했냐고. 아니잖아. 요거의 기울기 바꾸고 여기 지나가는 점 하나만 y는 x대칭 시키시면 그 점 지나간다고 하면 되잖아. 강태환 알아 몰라?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떠. 무서우니까. 이 얼마라고?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0,4. 여기는 4,0을 간다고.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4,0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똑같잖아.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느낌이야. 괜찮지?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F의 역함수. 김규림 씨, 잡으세요. 일로 갔습니다. 다시 주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함수를 취하고 또 다시 역함수를 취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맞나요? 두 번째도 원래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해가지고 이렇지 않니? 라고 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F합성 취의 전체 역함수입니다. 합성 아까 한 거예요. F합성 취의 전체 역함수를 취하면 이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고, 듣고 있지? 자리를 바꾼과 동시에 역함수까지 취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하나의 성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면 G합성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이걸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오케이? 얘를 구하라고 했다 친다면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뭐 한다고? 자리를 바꾸라고. 맞죠? 자리를 바꾸시고 자리를 바꿨어. 그럼 F 인버스 합성 G고 거기다가 또 역함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게 지워지겠지. 1번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역시나 i는 항등함수야. 예시를 그냥 들어드릴 거야. 한번 보세요. 이건 안 써도 돼요. 결과만 쓰면 돼요. 얘가 F고요. 얘가 역함수라고 할게요. 1이 5한테 가고 2는 4한테 가고 3은 6한테 간다고 칠게. 그러면 당연히 6은 3한테 가고 5는 1한테 가고 4는 2한테 갈 거야. 맞나요? 괜찮죠? 자, 그럼 가볼게. F합성 F 인버스를 할 거야. 이 친구는 누구냐면 요런 관계 있어. 얘가 F 인버스고 얘가 F라고.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럼 F 인버스를 써볼게요. 여기 4, 5, 6 써있고 얘가 1, 2, 3이야. 얘가 4, 5, 6이고 해본다면 4는 2한테 가고 2는 4한테 가고 5는 1한테 가고 1은 5한테 가고 6은 3한테 가고 3은 6한테 가. 그럼 최종적으로 4는 4한테 가고 5는 5한테 가고 6은 6한테 가네. 얘는 항등함수네. 동의해요? 맞죠? 항등함수 됐네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F 인버스 합성 F 이걸 해볼게. 이거 다르나? 한번 보자고. 얘는 지금 F가 되겠고 얘는 F 인버스야. 그러면 여기가 1, 2, 3이 되겠고 얘가 4, 5, 6이 되겠고 다시 얘가 1, 2, 3이 됩니다. 그러시면 1이라는 친구는 5한테 가고 2는 4한테 가고 3은 6한테 가요. 6은 3한테 가고 4는 2한테 가고 5는 1한테 가요. 그래서 1은 1한테 가고 2는 2한테 가고 3은 3한테 가요. 역시나 이 친구도 항등함수예요. 괜찮나요? 아, 그래서 결론. 여기 이 친구는 F합성 F 인버스나 F 인버스 합성 F나 동일하게 항등함수로 간다. 괜찮아? 맞잖아? 보여줬잖아? 알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실 표현이 이겁니다. 제일 많이 볼 표현이 이거야. 어떤 함수랑 합성을 했대요. 걔가 x라는 항등함수래요.
이 표현을 보고 물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썼을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성질을 기억해야 돼.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될 때는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일 때만 항등함수라는 거야.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라는 소리는 얘랑 얘랑 뭐 한다고? 역함수 관계인 상황일 때만 된다고.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대. 그럼 fx랑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얘를 보고 이 수식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독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는 서로 역함수 관계. 알겠죠? 아이,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손잡고 걸어가면 그냥 둘은 커플인가 보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 느낌이라고.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고. 그럼 둘은 무슨 관계라고? 커플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표현이라고. 수식 표현이야.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자, 문제 하나 갑니다. F 합성 F 인버스와 F 인버스 합성 F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맞니 틀리니라고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알겠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지성씨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니죠? 근데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이거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로서 봤는데 결과값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안 보여주고서 자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이거를 필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교과서나 이런 곳에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게 이것만 써 있다고요. 그럼 이거 보고서 항등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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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등함수 서로 같아. 항등함수 이런다고. 그래서 얘를 맞았다고 탄다고. 아니라고. 틀렸다고. 왜 틀렸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저 친구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서로 같은 함수려면 뭐라고 했지? 1번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2번 대응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벌써 틀렸어. 얘랑 얘랑 정역이 달라. 맞지? 물론 같을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르다고 지금. 맞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린 거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거짓.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단순한 인간이 되지 말라고.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 이러면 안 된다고. 항등함수도 좀 달라요. 얘는 어디로 가는 항등함수야? 4가 4로 가는 함수고 5가 5로 가는 함수고 6이 6으로 가는 함수고 얘는 1이 1로 가는 함수고 2가 2로 가는 함수고 3이 3로 가는 함수면 당연히 다른 함수 아니냐고. 맞죠? 누가 봐도 다르잖아. 이 새끼는 국어를 얘기하고 이 새끼는 영어를 얘기하는데 얘는 1, 2, 3 얘는 1, 2, 3 같은 건가? 다른 거잖아. 그치? 다르다고. 대화가 다 안 된다고 지금.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해하시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역함수 관계일 때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x축, y축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 y는 x라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때 너 보고 y는 f 인버스 x 즉 역함수를 그려달래. 그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 대칭되도록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해요. 알겠죠? 교점이 생성되도록 한번 그려볼까요? x축 또 하나 그려볼게요. y축 역시나 똑같이 y는 x 대칭되도록 이렇게 그립니다. 이번에는 교점이 생성되도록 그려볼게요. 색깔 똑같이 갈까요? 노란색 이렇게 그려주시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괜찮으세요? 문제 없죠? 문제가 있나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네가 문제인데요. 어떡하죠? 문제 없어요 지금 나는. 근데요 이게 계속 증가만 하는 건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대1 대응함수가 무조건 증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 하나 좀 그려볼게요. X축, Y축.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릴까? Y는 X라는 직선 똑같이 그리고 감소하는 것처럼 그려볼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y는 fx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너를 대칭한 친구는 요거 같고 너를 대칭한 친구는 요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나요? 이게 y는 f 인버스 x예요. 알겠지? 지금 이걸 대칭을 못하면 유치원을 제대로 안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 문제예요, 유치원. 알았죠? 거기서 괜히 이상한 영어나 쳐배우고 그랬으니까 무슨 거라고 했어, 지금. 쓸데없는 영유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 이상한 사고력 수학이나 찡찡거리고 있고, 막 코딩 같은 거 쳐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코딩 배운다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색칠 이렇게 해가지고 물감 칠하고 뒤집고 갔네? 나비다 이지랄 해야지. 아무것도 안 오세요. 영어나 배우고 그런 거. 아! 맞아? 아 맞진 않아. 영어 잘 배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그거 있잖아 야 RPM이라고 안 하고 RPM 이지라던데. 요즘 RPM 안 가져왔어요 요즘. 언제부터? 반지는 R 안 그러고 반지는 R 그러고 꼴비에 쏟겠어 진짜. 너 누구래? 영유 출신 있어? 없어? 이것도 신기하네. 아무튼 아니 전 학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전 학원이 5층 6층이었어 고등부가. 근데 1, 2, 3, 4층이 SLP라고 영유 되게 유명한 아무튼 그런 곳이야. 거기 되게 엄청 많아. 저 아침에 이제 출근을 아침에 할 때 있잖아. 가끔 아침에 하면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지랄 발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막 타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같이 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영어 유치원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한국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어로 장난을 쳐. 그러다 이제 한국말이 튀어나오면 에? 뭐 이래요. 선생님이 뭐 이제 영어 한국말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죠. 그리고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타. 누구야? 선생님들이야.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 막 여자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스타일 있잖아. 와, 목청 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타. 근데 내가 이제 몇 층 가냐고 이제 이렇게 맞아. 요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들고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야. 손이 없어서 몇 층 가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 하니까. 그냥 한국말 몇 층 가세요? 했더니 3층이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왜 얘기했지? 영유. 집중! 됐지?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영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게. 자, 증가하는 함수는 집중. 증가하는 함수는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있어. 맞죠? 근데 감소하는 함수는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교점이 안 생기도록 한번 그려볼래? 노벨상이야. 알겠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는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교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하면. 괜찮아요? 누구랑 접하면? y는 x랑 접하면. 즉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존재하게 돼.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만 교점이 존재한다고. 듣고 있니? 근데 감소하는 그래프는 교점이 y는 x 위에서도 존재하지만 아닌 곳에서도 존재한다고. 인정해요? 그럼 그 아닌 점들은 누구냐면 저 두 점을 이어보시면 이 두 점을 슝 이어보시잖아요? 얘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거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냐면 요 점이랑 요 점도 y는 x대에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거든. 괜찮으세요? 그럼 정리. 이게 2번이야. 요거 오십니다. fx가 증가함수면 당연히 역함수도 증가함수입니다. fx가 증가함수인데 역함수가 감소함수면 무섭습니다. 역시나 말이 안 됩니다. fx가 증가함수면 교점이 존재하면 y는 x 위에서만,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존재해요. 알았죠? y는 x 위에서만 존재해요. 근데 fx가 감소함수잖아요? 그럼 역시나 역함수도 감소함수예요? 그때 그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존재해요. 아, 왜 여기다 썼을까? 괜찮지? 요거야.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증가함수는. 존재한다면 y는 x 위에서 존재해요. 그러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얘가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면 요 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렵게 너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와 너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만 구하면 돼. 다시 말할게. 너라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괜히 일 벌려가지고 이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y랑 x랑 자리 바꾸고 뭐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니라 이 함수랑 이 친구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이런 얘기야. 하지만 이 친구는 꼭 그런 게 아니니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y는 fx라는 저 친구랑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일단 증가인지를 확인하세요. 알겠죠? 걔가 증가하는 함수를 확인하고 증가한다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y는 x와 이 친구와의 교점을 구하면 돼. 교점 개수 구하라면 그거랑 구하면 되고. 알겠죠? 근데 역함수가 감소하거나 원함수가 감소한다면 그때는 그래프로 보고 해석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데 얘는 무조건 한 개죠. 이 점과 이 점은 쌍으로 가요. 항상 켤레로 간다고. 그래서 쌍으로 가면서 플러스 한 개니까 요 감소함수일 때의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홀수개입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개라고 한다면, 알았죠? 홀수개라고 한다면 물론 얘도 홀수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홀수개라고 한다면 감소이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의심을 이거 먼저 하자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했어 지금? 좋아, 일단 이 정도로 느낌을 잡으시면 됩니다. 10분만 쉬고 문제 풀겠습니다. G는 H합성 F를 만족시키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H2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H합성 F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가 F가 되겠고 얘가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친구가 G인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요 과정을 G라고 하는 거라고. 그때 G를 구하라고 아니라 H2를 구하라고 했구나. 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친구들아. 맞니? 괜찮죠? 그러면은 F 입장에서 Y 값이 2가 될 때가 언젠지가 궁금하지 않니? 동의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1이 2로 가죠. 그래서 얘가 1이야. 괜찮아?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G 입장에서 1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때는 언제야? 1로 시작해서 0으로 가잖아. 0이야. 그래서 H2는 0이야. 이렇게. 됐지? 거기 아래 풀이처럼 하면 빙신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될 텐데. 알겠어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넘어갑니다. 유제 99-2번.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얘는 한 번 합성한 거야. 1은 1이야. 얘는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야. 이 소리야. 그때 fnx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번 합성하세요 라는 소리인데 실제로 n번 합성하라고 하진 않겠지.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가볼게요. 그럼 일단 fx라는 저 친구가 두 번 합성한 거니까 f2x가 될 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f하고 여기다가 저거 그대로 넣어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실제로 넣어보는 거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넣어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4 쓸 수 있겠고 이 친구는 그래서 x가 될 거야. 괜찮나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식 쓴 거야? 그럼 당연히 f3x라는 저 친구는 f 합성 f2x가 될 거야. 근데 f2x는 x니까 얘는 fx가 되겠지. 맞죠? 괜찮죠? 그럼 당연히 f4x는 f 합성 f3x가 되는 건데 f3x는 fx잖아. 근데 f2x는 요거니까 얘도 역시나 또 x가 될 거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가 짝수일 때는 x고 홀수일 때는 fx가 돼요. 짝수일 때는 x고 홀수일 때는 fx가 된다고. 그래서 fnx는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n이 짝수일 때는 x가 된다. n이 홀수일 때는 fx 그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 알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대표 유형 99번 문제야. 그럼 이 친구도 하면 되잖아. 10번 합성한 다음에 20을 대입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해볼게. 그냥 원하진 않거든 나는. 일단 방금 전 문제처럼 똑같이 해본다면 이렇게 써있으니까 두 번 합성한다면 두 번 쓴다면 fx지. 한 번 합성하는 거죠. 그럼 fx 빼기 3이야. 요 자리에다가 x 빼기 3 대입하면 이 친구는 x 빼기 6이 돼. 이렇게 돼. 다음에 f3x라고 쓰신다면 이 친구는 역시나 f 합성 f2x가 되고 f2x는 요거니까 x 빼기 6 대입해. 여기다 x 빼기 6 대입하시면 이 친구는 x 빼기 9야. 이러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야. fx는 x 빼기 3이고 f2x는 x 빼기 6이고 f3x는 x 빼기 9야. 3은 3 곱하기 1이고 6은 3 곱하기 2고 9는 3 곱하기 3이라고. 그럼 당연히 f10x는 당연하게도 여긴 요 친구가 3 곱하기 10으로 표현될 테니까 x 빼기 30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10의 20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이것보다는 얘는 전체를 구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20만 가요. 그냥 20만 구해봐. 볼게요.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봐요. 계속 이렇게 대응돼서 10번 간다는 소리잖아.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4번, 5번 이런 규칙을 보자고. 얘는 F, 얘도 F, 얘도 F, 얘도 F야. 그럼 맨 처음 시작이 누구라고? 20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여기다가 실제로 대입하시면 17이 될 거야. 맞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17이라는 저 친구는 다시 얘를 타고 가면 1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1이 될 거야. 얘는 8이 될 거야.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될 거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유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얘는 한 번 갈 때는 3이 빠졌다. 2번 갈 때는 3 곱하기 이만큼 빠졌다. 그럼 10번 갈 때는 당연히 3 곱하기 10번 빠졌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요 20에다가 3 곱하기 10번 빠졌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고요.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걸 원한다고요. 알겠나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100번입니다. 교환법칙은 원래 성립하지 않는데 얘가 성립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합성을 하면 돼요. 좌변을 합성을 하시고 우변도 실제로 이 친구를 이끌어내보자고요. 가볼게요. gx 자리에다가 저거 대입하면은 f-x 플러스 3이 돼. 다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하시면 이 친구는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될 거야. 얘도 가볼게. g라는 친구 가보신다면요. g는 이렇게 되겠고 fx라는 친구는 2x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리고 gx라는 저 친구 안에다가 2x 플러스 k를 실제로 넣어보신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서로 같을 거예요. 같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된 거고요. 그럼 이 친구랑 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럼 이 k는 마이너스 3인가요? 이 k는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돼요. 실제로 합성을 하면 돼요. 됐나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야? 문제 없지? 그냥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101번이요. 조함수 gx가 앞에 게 fx는 혹시? 오타 같은데. 맞아? fx. fx고 얘가 gx라고 할 때 다음 만족시키는 hx를 구해줘봐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괄호 1번 보시면 f 합성 hx는 gx라고 써있어. 그대로 가볼게. fx 안에다가 hx를 넣어보시면 2hx 플러스 3이 되겠고 gx라는 친구는 그대로 쓰시면 4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1로 넘겨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hx는 넘겨주시면 4x 빼기 2가 되겠고 2로 나눠주시면 2x 빼기 1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고요. 2번 갈게요. H합성 F는 G다 라고 한다면 HX라는 친구는 뭔지 몰라요. 근데 FX라는 친구를 집어넣어 보신다면 2x 플러스 3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GX는 4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HX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지저분한 이 상황을 치환을 하자고요. T로 치환하면 이 친구는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t가 되겠고 2x는 그러면은 t 빼기 3이 돼. 다시 여기에다가 t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4x는 2t 빼기 6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ht는 4x 자리에다 이거 넣으시면
2t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2t 빼기 5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변수가 t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시 여기 이 친구는 x로 바꿔도 돼요. t자리에다 x로 바꿔주시면 얘는 2x 빼기 5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x는 이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고 3 대입하면 3인 것처럼 x 대입하면 x니까 이렇게 대입해도 된다고.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제 101-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요 상황에서 저걸 구해줘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니까 이 친구를 t로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 2x 빼기 1은 3t가 될 거야. 그러면은 2x는 3t 플러스 1이 될 거야. 2를 곱하면 4x는 6t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리고 저 친구를 t로 표현할게. 4x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t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6t 플러스 2 빼기 5니까 6t 빼기 3이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왔어. ft를 이렇게 만들어냈어. 근데 내가 구할게 f2분의 3 빼기 x라고 했으니까 다시 t자리에다가 2분의 3 빼기 x를 대입하시면 f 2분의 3 빼기 x가 되겠고 t자리에다 이거 대입하시면 6 2 빼기 2분의 3 빼기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돼. 맞지? 그러면 곱하시면 3 그러면 마이너스 3x 9 6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복잡하면 치환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다시 내가 원하는 바가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 넣는다 라는 느낌이야.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닌데 지금. 됐니? 넘어갑니다. 이차함수도 할 줄 알면서 이걸 못하면 안 되지. 다음 대표 유형 103번이야. 역함수예요. 함수 fx는 6x 빼기 4에 대하여 f 인버스 8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아까 구할 수 있었잖아. fx는 6x 빼기 4니까 맞지? 그럼 당연히 너의 역함수의 기울기는 6분의 1 6x 빼기 4에서 제일 간단한 점은 0, 마이너스 4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마이너스 4,0을 지나가는 함수. 그래서 f의 역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8 대입하는 거야. 그럼 6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2가 되실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두 번째 풀이. 그냥 이렇게 대응관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f거든. 근데 우리가 구할 게 이렇게 할까? 얘가 f 인버스야. 그럼 얘가 8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고 하는 거야. 근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f를 구하자 이거야. f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럼 fx가 6x 빼기 4인데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는 건 y값이 8일 때 x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 아니야? y값이 8일 때 x가 얼마냐 묻는 거라고. 맞니? fx 입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y값이 8일 때 x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면 얘가 8일 때니까 일로 넘기면 12.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어. 당연히 두 번째 풀이를 원해. 뭔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느낌이야. 2번 가볼게. 1차 함수 fx는 이거에 대해서 f합성 f-1이 5라고 했어요. 그럼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저는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요.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f로 가고 얘도 f로 가는데 얘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5로 마무리된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1이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원함수는 마이너스 1 2를 지나가지 않을까? y는 x 대칭 관계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알겠지? 얘는 2 마이너스 1 지나가면 얘는 마이너스 1 2 지나갈 거야. 얘 바꾸는 순간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될 거라고. 그때 뭐 구하래요? f2는 5예요. 근데 f3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fx는 ax 플러스 b니까 fx는 a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 2 지나가고 2, 5 지나가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당연히 a 값이랑 b 값이 나오게 됨. 맞죠? 그래서 연립하셔서 a 값, b 값 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 2 지나가는 직선과 2, 5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 2를 지나가는 직선과 2, 5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1이 되겠고 지나가는 점이 요거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연립하셔도 어차피 a 값 1 나오고 b 값 3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3을 구하라면 답은 6이 되시겠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유제 103-2번입니다. 집합 x는 2, 4, 6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듣고 있죠? 여기가 지금 x고 얘가 x인데 여기가 2, 4, 6이다? 여기도 2, 4, 6이야. 근데 얘가 지금 f인데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함수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럼 F 인버스 2는 뭔지 몰라 사실.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 F 인버스 2라는 거는 반대쪽으로 갔을 때 2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4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6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들의 값들의 합은 당연히 2 더하기 4 더하기 6하니까. 맞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다 더한 친구의 값은 2 더하기 4 더하기 6일 거라고요. 그래서 답은 1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넘어갑니다. 대표형 104번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얘가 역시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려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는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일 수밖에 없음.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두 개로 나눠주시고 이때는 fx가 뭐예요? 저 절대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그럼 2x가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울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한다면 그때 fx는 야 너무 암산으로 하니? 암산으로 해야지. 써줄게 이번엔. 요거야. 그러면 x 묶어주시면 2 빼기 2kx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미 2라는
양수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양수값을 갖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맞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1보다 작은 거 맞니?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대표 유형 105번입니다. fx는 저렇게 되고 gx는 저렇게 된대. 마지막 구하라는 것 같은 경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일단 쥐합성. 쥐합성 f의 전체 역함수 표현은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g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너는 아까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항등함수랑 이함수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우방해. 알았죠? 그래서 요 덩어리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그냥 얘 없다고 생각해도 우방하다고. 동의해요? 그러면 여긴 요 친구는 G합성 F의 역함수 1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였어요. 알겠나요? 그럼 얘 구할 때 제발 책처럼 하지 말고 전 지금 계속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대응을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는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또 해설지만 쳐 보고 있었으니까. 난 분명히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해설지처럼 어렵게 푸니까 너가 영원히 수학 못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고 마무리가 뭘로 끝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fx는 4x 플러스 5니까 이쪽 대응되는 이 친구가 4x 플러스 5라고. 그럼 4x 플러스 5가 y좌표가 1일 때 x좌표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되죠. 얘는 지금 역대응이잖아. 반대로. 얘가 지금 f인데 y좌표가 1일 때 x좌표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맞나요? 반대라고. 그래서 얘는 y좌표가 1일 때 x좌표니까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4. 4x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간다면요.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일 때 x좌표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얘는 3이 된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영원히. 제발 아래에 있는 해설을 쳐보기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유제 105-3번 갈게요.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그때 저거가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hx를 구해줘봐 라고 했네요.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가보죠. 얘랑 합성했더니 hx 뭐 이런 걸 구해달라고 했다고요. 항등함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바꿀까요? f 합성 g의 역함수 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얘랑 hx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라는 함수에, 그러니까 이거지. 너의 역함수가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f 합성 gx가 f랑 g가 손잡고 가면 커플이라고. 맞니? 얘랑 합성했을 때 x가 되면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라고. 그럼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누구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됐나요? 그럼 너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듣고 있어? 너의 역함수가 뭐라고? 이거라고. 너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너의 역함수는 여기다가 역함수 취한 거지? 그럼 그게 뭐야? f 합성 gx라고. 동의하세요? 눈만 뜨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된 거지? 그럼 f 합성 g를 만들면 그게 hx예요. 그거 쓰죠. f gx예요. fx랑 gx 다 나와 있으니까 f g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하고 fx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하면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죠. 마이너스 2x 빼기 1입니다. 됐니? 이렇게 가면 돼요. 똑같아요. 하고 있는 거 계속 똑같습니다. fx랑 gx가 저렇게 되고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G합성 f의 전체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먼저 G합성 f를 구하자. gfx. 그러면은 fx 자리에다가 4분의 1 대입하면 g 4분의 1x. 그럼 4분의 1x 절대 대입하시면 4분의 1x 플러스 3. 이게 G합성 f 함수예요. 그럼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다고요? G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빠르게 구할게요. 역수 0,3 지나가요? 그럼 3,0. 따라서 4x 빼기 12 됐니?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뭐야? 넘어가요. 대표형 107. 정리할 시간 줘도 100개일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야? 집중해야지.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 f 합성 f의 전체 역함수의 c 이딴 그지 같은 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라고 할게요. 요거 구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아래 해설처럼 구하면 빙신된다고 동그라미 3개를 그려주시고 요게 f 인버스고 얘가 f 인버스다 라고 하자고. 얘가 c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주어져 있는 함수는 y는 fx란 말이다. 얘가 fx이기 때문에 당연히 f 인버스가 아니라 f가 필요하다. f가 필요하다. 그래 안 그래?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y좌표가 c일 때 x좌표가 필요해. 얘는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y가 c일 때 x가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y가 c일 때 누구야? y가 c일 때 x좌표가 뭔지가 궁금하다고. 근데 이건 누구냐면 여기가 y는 x이기 때문에 얘가 b면 얘가 b지. b야. b야. 아까 내가 스마트폰 언제부터 썼냐고 물어봤는데 전 언제부터 썼을까요? 제가 몇 살 때 스마트폰 나왔을까요? 내가 24살? 이때 스마트폰이 활성화됐고요. 23살? 24살? 25살인가? 나 25살에 샀어. 근데 24살부터 나왔어. 그때는 문자였어, 문자. 근데 삐삐는 사용 안 했어. 그 정도는 아니야. 삐삐 알아? 삐삐 뭔데? 어떻게 알아, 니가? 나도 모르는데. 삐삐 알아? 삐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삐삐가 와. 그러면은 거기서 막 뭐 02, 307에 1010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길로 전화를 빨리 달라는 얘기야. 좀 급한 정도면 8282 이렇게 쓰고. 어떤 뜻인지 알지? 그럼 이제 요즘 공중전화가 없으면 공중전화를 가는 거야. 가가지고 삐삐 찢었어요?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연애하고 다 했어. 여러분도 어머님들, 아버님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럴 거면 연애 안 하는 게 낫겠지. 이게 뭐야, 진짜. 삐 나왔어, 삐삐. 이거 하면 삐삐. 다시. 요거 y좌표가 b일 때. 이번에 y좌표가 b일 때 여기 x좌표는 누구야? 여기가 a니까 A야. 그래서 여기가 A야. 역대응이야. 그래서 C로 시작해서 A로 마무리돼. 답은 A야.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형
8번입니다. fx가 2x 빼기 4라는 친구예요. 그거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fx의 역함수는 gx인데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달라고 했다고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양수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라고. 그럼 증가하는 직선이야. 증가하는 저 친구랑 증가하는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실제로 이 친구의 역함수를 지저분하게 구할 필요 없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거 y는 2x 빼기 4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2x 빼기 4는 x라고 보시면 넘겨주시면 x는 4가 되겠고, 그래서 너의 좌표가 4면 당연히 y는 x 위에 있으니까 4,4겠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시면 16이야. 됐니? 이런 느낌이야. 그 아래에 있는 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인데 그 fx가 2차 함수입니다. 원래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시죠? 근데 여기가 0이란 말이야. 대칭축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증가만 하는 함수라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증가만 하는 거라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4분의 1이니까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셨을 때 현재 주어지는 요함수가 y는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데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달래요. 이거의 역함수를 쌍 어떻게 구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 P, 만나는 교점 Q 이렇게 하자고. 됐니? 이런 얘기야. 그러면 y는 fx라는 저 친구랑 요 그래프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P랑 Q가 되는데 PQ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x좌표랑 이거의 x좌표가 필요해. 그 기울기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니까 요 길에다 루트 2 곱하면 돼. 자, 그럼 y는 x랑 같다고 할게.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은 x라고 쓸 수 있겠고, 4를 곱하시면은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 돼. 민수분해하면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이거나 3이 된다고. 백종혁 씨! 네. 맞죠? 요게 1이고 얘가 3이라고. 괜찮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가 되고 요 길이 얼마야? 2니까 1대1대 2니까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실제로 거기 아래 써있는 그 해설지대로 써야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줄게요. 이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개념서니까 그래요.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개념서라서 그래요. 연습 문제 보시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고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확하게 서술형처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기 아래 해설지대로 가면은 그냥 못한다고 봐도 우방합니다. 나도 잘 못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너무 헷갈려서. 알겠죠? 그래서 좀 손쉽게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강사분들 다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F합성 F잖아요. 그럼 가고 있는 상황을 볼게요. 얘가 F고 얘가 F야. 그럼 얘가 일로 갔고 얘가 일로 갔어. 그럼 여기에서 X좌표가 일로 갔고 Y좌표로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서도 원래는 X좌표고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다시 여기서 x좌표가 y좌표로 갔지. 얘도 x좌표에서 y좌표로 가는 거를 짬뽕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충돌이 생기지. 근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친구라고. 이걸 좀 느낌을 잡아 보세요. 그리고 얘 시작하는 저 친구가 지금 저 함수는 F합성 F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얘고 바깥에 나와 있는 함수가 이 F가 똑같은 F는 아니잖아. 이거잖아. 맞지? 이 F는 요거고 이 F는 요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얘는 속에 있다라고 해서 속함수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겉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방법이니까 이렇게 기억해줘. 그러면 속함수는 비정상으로 그릴 거고 겉함수는 정상으로 그릴 거다. 야, 이거는 좀 주입을 당해주세요. 아시겠죠? 겉함수는 정상으로 그릴 거고 속함수는 비정상으로 그릴 거야. 이렇게 기억해줘요. 다시 뭐라고요? 겉함수는 정상처럼 그릴 거고 속함수는 비정상처럼 그릴 거야. 그럼 정상처럼 그리는 친구를 위에다 그릴 거고 얘는 아래다가 그릴 거거든. 이제 보여줄게. 보세요. 똑같은 fx인데 일단 겉함수 그릴게. 겉함수도 fx야. 그러면 이 친구는 실제로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써있죠? y축이고 x축이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속함수는 비정상적으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세요. 90도 회전시키셔서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게 이렇게 그리세요. 오케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가볼게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겠고 얘가 2분의 1이 되겠고 얘가 1이 될 거야.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 여기는 1이 될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냐? 여기 이 정역이 이 색깔이지. 그 다음에 여기 공역이자 치역이 될 친구 여기가 이거일 거야. 맞니? 얘는 x에서 y로 가고 다시 얘는 x에서 y로 가잖아. 요 x가 요게 x 값이고 요 빨간색 y가 요게 y 값이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x가 요게 x 값이고 이 노란색 y가 최종적인 게 요거라고. 됐니?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 맞아?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그린 거고 이렇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부터 시작할게. 보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갑니다. x좌표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잘 들어. x좌표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너의 y좌표는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 맞니? 너 왜 안 봐, 이 새끼야? 아, 짱나.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안 보잖아. 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다. 지금 최종적으로 뭘 그린다고? 얘를 그릴 거야. 아니,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 왜 안 하지?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데. 너넨 모르잖아. 나올지 안 나올지. 난 알잖아. 나오면 틀릴 거라는 거 난 안다고.
남들 다 틀리는 거를 너는 맞춰야지 등급이 올리는데 왜 안 하냐고 똑같이. 그럼 뭐하러 여기 앉아있고 뭐하러 이 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 그냥 밖에 나가서 쳐놀지. 아니 집에서 잠이나 보자든가. 왜 안 하냐고. 할 것만 하자고. 말고 말고. 뭐하러 이 아까운 시간을 죽이고 있냐고. 우린 목표가 이거라고. 지금 색깔로 구분해줬잖아. 너무 친절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잖아. 할 수 있다니까. IQ 100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 지금. 갑니다. 연두색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거예요. 연두색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거예요. 그때 이 중간다리 역할하는 이 친구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여요. 괜찮아요? 그럼 이 중간다리 역할하는 이 친구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지금 이해 안 갔으면 대학을 포기하세요. 진심이에요. 집중을 안 하잖아요. 다시 할게요. 대학을 포기하긴 너무 한 학기밖에 공부를 안 했네요. 다시 갑니다.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아요? Y좌표의 그 상황만 보라고. 그럼 이거에서는 Y좌표지만 다시 여기는 X좌표라고. Y랑 X랑 같다라는 거 얘기하자고 했잖아.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때 이 주황색 Y좌표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리라고. 됐어? 다음 갈게. 2분의 1부터 1까지 움직여요. 그때는 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맞죠? 그럼 Y좌표가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도 Y좌표가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니까 얘는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니까 이렇게 가는 상황을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끝이야. 거의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니? 네. 지금 뭐가 대단한지도 모르지. 이게 이렇게 되게 금방 끝난다는 거가 뭐가 대단한지도 모를 거야. 왜 공부를 안 해봤잖아. 그게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존나 고평가돼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낮아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대단한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손흥민이 조기축구 가서 막 해도 다리 한번 씨발 팍 건져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손흥민이 아니야. 그냥 조기축구 원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손흥민은 아니고 너희들한테 손흥민이야 내가. 그래. 조기축구면 난 손흥민이지. 맛있니? 했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제 두 문제 더 풀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될까? 두 문제 더 풀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 진짜 어떡하지 이거를? 무슨 얘기할까?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집에 가서 잠 자 그냥. 유제 102-1번. 야, 강사로서 돈 버는 방법 뭐라고 생각해? 애들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게 만들어주면 돼. 이게 끝이거든? 근데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주는데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대. 그럼 나랑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나는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이게 어렵대. 그럼 뭐 어떻게 해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어떡하지? 할 말이 없어. 갑시다. Y는 취합성 fx. 속함수가 뭐야? fx. 겉함수가 뭐야? gx. 그치? 속함수를 비정상처럼 그리고 겉함수를 정상처럼 그리자고. 정상은 항상 위에, 비정상은 아래에. 알았죠? 그럼 gx 먼저 그려. gx를 그려. 제발 그려. 선생님 그려져 있는데요. 닥쳐 그려. 나도 그리잖아. 그려. 그러니까 축구 한 번도 안 하고서 해외축구 보면서 저 병신 새끼 존나 못하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구 많이 보지? 우리 야구 다 못하잖아. 맞지? 우리 야구해? 야구해?
야구는 제일 어려운 종목이야. 물론 뭐 거기서 막 비빔밥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잘 하지만 먹으면서 게임하긴 하지만 야구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야. 너무 실력 거차가 커. 근데 우리 맨날 야구 보면서 욕하잖아. 엄마 아빠들 맨날 욕하고 있지 않아? 그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저 병신 새끼 존나 못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맞아? 근데 야구는 걔가 훨씬 더 잘해.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야구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야. 이게. 간다. 그렸지? 표시 좀 해줘 이렇게.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비정상처럼 그리라고요. F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유 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되게 성실하게 그려야 돼 이거.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가시고 0에서부터 3까지는 1이죠 1. 이 똑같이 가야 돼 이거 1 이렇게 쭉 가시고 쭉 하시고 그 다음에 4 찍어 4 똑같이 가셔야 돼. 옆으로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도 헷갈려. 나도 지금도 헷갈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기가 1이고 얘가 누구야? 이 새끼 누구지? 4야. 이렇게. 자 갑니다. 해도 돼요? 간다. 우리는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노란색으로 마무리돼야 돼.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뭐라고? 노란색으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출발. 계속 1이야 1이니까 여기서도 1이야 이거 1이지 1이야 1 계속 1이야 1 이렇게 가. 그 다음에 4일 때 봤더니 이 친구는 0이야 4야 여기는 0이야 그래서 0으로 가면 되지. 요렇게 여기 1이고 얘는 0이야 끝이야. 여기 3이고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니까 노란색의 Y좌표만 보면 돼. 중간 요 연결고리는 그냥 확인만 할 뿐 이거라고. 알겠어요? 내가 틀렸나요? 0부터 3까지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계속 1이라고. 여기가 1일 때는 1이잖아. 그래서 1 그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는 계속 4라고. 그럼 4일 땐 0이잖아. 0이라고 계속. 알겠냐고? 하얀색 그래프야. 하얀색 그래프가 뭐라고? 주압성 fx를 그린 거야. 알았지?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난 몰랐네. 옛날에 내 수업 들었던 애들이 굉장히 잘했던 애들이구나. 됐니? 미치겠네 진짜. 하나 더 합니다. 연수 문제 14번이요. 집합 x는 0에서부터 2까지 범위에서 fx와 gx의 그래프가 각각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합성함수 g합성 f의 그래프를 그려줘봐 라고 했어요. g합성 fx라고 했으니까 어때? fx가 속함수고 gx가 겉함수니까 fx는 비정상처럼 그리고 gx는 정상처럼 그리라고. 그래서 gx를 먼저 정상처럼 그리자고. 그려 1 다 먹었어 식혜. 요렇게 그리라고. 됐지? 이게 gx야. 그 다음에 fx는 비정상처럼 그려. 비정상처럼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그려. 그럼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그리고 2가 되겠지? 그래서 슝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간색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죠?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y축 가보자. 일단 여기가 2분의 1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까지 가야 돼. 일단 2분의 1까지 가면 0부터 2까지 갔죠? 맞나요? 0부터 2까지 슝 갔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간 거를 표시해 줘야 돼요.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그걸 그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기 축소되도록 이렇게. 됐나요? 0부터 2분의 1까지 요게 0부터 2까지 가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이걸 그대로 그리라고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 2분의 1부터 1까지는 2에서 0으로 내려와. 그럼 2에서 0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너무 쉬운데? 다음 얘는 계속 0이야. 0일 땐 계속 2야. 그러니까 여기가 2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설명은 완벽했어요. 한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됐지? 저거 있는 거 찾아보시죠. 2번인가? 아, 3번인가요? 3번에 있죠. 요게 2분의 1이죠? 맞죠? 요거 저희가 절반이니까 네, 4분의 1이고 4분의 3.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거는 없죠?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표면 위에 2,-9를 꼭지점으로 하고 점 0,-5를 지나가는 fx의 그래프가 있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도 나중에 많이 풀어보셔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풉니다. 합성 2번 되어 있으니까 요게 F 쓰시고 요게 F 쓰세요.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5일 때 X좌표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그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게 저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 그림부터 표현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를 못 풀 겁니다. 알았죠? 저렇게 대응관계를 표현하세요. 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알았죠? 이걸 하라고 하는 그 습관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2학기 기말고사가 편해질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안 풀어서 병신처럼 풉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더라고, 이 문제가 고난도라고, 이 문제가 3스텝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할게요.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한 번에 가지 말고 요게만 집중해 보세요. Y좌표가 마이너스 5일 때가 궁금한 거야. 알겠니? 그 Y좌표가 마이너스 5일 때를 실제로 이렇게 슝 그려보면 맞지?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얘는 지금 0이라며요. 맞나요? 얘가 0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모르면 안 돼요. 4예요. 왜? 대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5면 4일 때도 마이너스 5여서 요게 0이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요. 아, 미친놈아, 4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도 보셔야죠. 괜찮죠? 여기 볼 때는 이 그림을 지우셔야 돼요. 지저분해졌잖아요, 지금. 다시 지우시고 깨끗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Y좌표가 0일 때야. Y좌표가 0일 때의 X좌표는 정확하게는 못 구해요. 그럼 X1이라고 X2라고 하죠.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얘 X2라고 해봐.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고 있어.
다음에 y좌표가 4일 때는 또 만나는 요 교점에 x좌표가 있을 거고 교점에 x좌표가 있을 거라고. 그걸 x3라고 하고 x4라고 하자고. 그럼 얘가 x3가 되겠고 얘가 x4가 된다고.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다고. 인정해? 그런데 x1이랑 x2의 정중앙에 2가 있으니까 너랑 더한 거에 반으로 나눈 게 2니까 얘랑 더한 친구는 4겠지. 얘랑 더한 친구가 4니까 반으로 나누면 2겠지. 역시나 x3랑 x4랑 평균이 2니까 x3랑 x4의 정중앙이 2니까 x3랑 x4랑 더한 친구도 4겠지. 그래서 얘랑 더하면 4고 얘랑 더하면 4니까 4 더하기 4 하면 8이다. 이런 얘기야.